진열과 조합, 유제풀이 동영상 촬영하겠습니다. 유제 30-16번부터 풀이하겠습니다.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여보자. C의 공식을 쓰시면 되는 문제고요. 1번 NC2는 6CO 플러스 6C2. 고민할 거 없이 C의 공식을 그대로 써서 하시면 돼요. 한번 쓰고 하면 NCR은 C에서 중요한 성질은 N이 동일한 상태에서 이 뒤에가 합해서 N을 만드는 두 개의 값에 대한 조합 계산은 동일한 값을 만든다 라는 거고요. N-R 팩토리얼 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공식 외우는 건 가장 기본이고요. 그렇다면 공식 N-2 팩토리얼 2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은 6CO 1 팩토리얼 5 팩토리얼 분의 6 팩토리얼 플러스 4 팩토리얼 2 팩토리얼 분의 6 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N 팩토리얼부터 이렇게 두 개의 값 중에 더 작은 값을 기준으로 팩토리얼이 있으면 이 더 큰 수를 팩토리얼을 전개해서 쓰다가 요 더 작은 숫자가 등장하는 순간 이 이하의 곱이 모두 있는 거니까 팩토리얼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팩토리얼 2 팩토리얼에서 얘네들이 약분이 되죠. 그리고 이쪽은 우변은 다 숫자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5 팩토리얼 6 팩토리얼 나누시면 여기 6만 남게 되고요. 여기서도 4 팩토리얼과 6 팩토리얼을 나누면 4 이하를 제외한 6, 5가 남게 되고 2를 나누면 15가 남게 됩니다. 그리고 분모에 좌변의 분모에 있던 2 팩토리얼을 우변으로 넘겨서 계산해 주시면 n의 n-1은 2 얘가 21이니까 42. 물론 넘겨서 전개해서 2차 방정식의 풀이로 풀으셔도 되고요. 그냥 단순하게 연속한 두 자연수의 곱인데 42가 나왔다. 그럼 우리가 42가 나오는 두 값을 알고 있죠? n은 7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직관적으로.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 쓰는 n과 r은 자연수고요. 그 중에 r은 선택하는 개수이기 때문에 0 이상 n 이하가 돼야 되고 n은 자연수. 당연히 r도 자연수. 왜냐면 n은 내가 고를 수 있는 후보의 개수, r은 선택하는 대상의 개수이기 때문에 자연수가 돼야겠죠? 개수에 대한 문제니까. 자, 2번 n 플러스 2 C4는 11 곱하기 n C2. 자, n 플러스 2 마이너스 4 하게 되면 n 마이너스 2 팩토리얼 4 팩토리얼 분의 n 플러스 2 팩토리얼은 11 곱하기 n 마이너스 2 팩토리얼 2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 됩니다. 1번에서도 말했지만 동일한 값 이하는 모두 다 공통의 팩토리얼로 약분해 주시면 되고요. 그걸 작은 수 기준으로 맞춰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n 플러스 2 팩토리얼은 n 플러스 2와 n 플러스 1 하고 나머지 n 이하는 n 팩토리얼로 할 수 있겠죠. 분의 n 마이너스 2 팩토리얼 4 팩토리얼은 11 곱하기 n 마이너스 2 팩토리얼 2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양변을 공통을 약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4 팩토리얼을 넘겨서 계산을 하게 되면 n 플러스 2는 11 곱하기 2팩분의 4팩이고 이 이후에 2팩을 약분하면 얘가 12가 나오겠죠? 3, 42. 따라서 n 플러스 1을 곱한 것이 11 곱하기 12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 연속한 두 수 n보다 1 큰 수와 2 큰 수의 곱이고 n은 어차피 자연수니까 자연수 두 개의 곱이 11 곱하기 10이다. 그러면 작은 게 11이 되면 되고 큰 게 12가 되면 되겠죠? 따라서 공통의 n은 10이다.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NP2
플러스 4 곱하기 NC2는 60. 자, 이번엔 P가 나왔죠. 이제 C를 같이 배우게 되면 우리가 P가 또 헷갈려요. N, P, R 복습하고 가면 N-R 팩토리얼만 해주시면 됩니다. 조합이 순열에서 뽑은 R 개들이 자리를 바꿔서는 순서를 무시하는, 즉 그 경우의 수에 카운트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R개의 이 선택된 것들이 자리 바꾸는 만큼 이 나눠지는, 중복이 나뉘어지는 게 추가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해보시면 n-2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플러스 n-2 팩토리얼 2 팩토리얼 분의 4n 팩토리얼은 60이다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그래도 심플하게 예쁘게 잘 약분이 되네요. 약분되고 n이 사라지네요. 네, 문제가 오류군요. 자, 문제에서 여기를 수정합시다. 책에도 아마 이렇게, 네, 선생님 보는 대로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NP4네요, 여기가. 여기가 NP4. 네, 그러면 다시. 그러면 NP4를 n-4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플러스 4 곱하기 n-2 팩토리얼 2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은 60이다 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분모 문자에 있는 애들끼리 서로 약분되는 부분을 약분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게 해야겠네요. 그럼 약분을 해보시면 n-1, n-2, n-3 하고 n-4는 약분이 되겠죠? 여기서는 플러스 얘가 2니까 약분해서 2가 남고 n의 n-1은 60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 양쪽에서 얘네들로 묶을 수 있겠죠? 그래서 n의 n-1 네. n제곱 마이너스 5n 플러스 6 플러스 2 플러스 8은 60이다.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왜 이렇게 복잡하게 풀어야 되지? 네. 문제 이상한데? 다시. 쏘리. 문제가 이상하네요. 내가 잘못했구나. NP2 플러스 4에 NC는 60이다가 맞아요. 그럼 얘가 n-2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플러스 4에 내가 마우지 됐구나. 2 팩토리얼 분의 네, 그래요. 나를 비웃어요. 틀렸어. 여러분이 없어도 틀리는군요. 자, 약분하시면 n의 n-1 플러스 4에 여기서 4를 얘랑 약분하면 여기 2가 남고요. n의 n-1 이렇게 남겠죠. 아까 왜 이렇게 안 했지? 네. 자, 그래서 이거 합하면 3의 n의 n-1이네요. 똑같은 애가 3개 나오니까요. 그럼 3으로 나눠버리면 n의 n-1은 20이다가 되고, 역시 마찬가지로 연속한 두 수의 곱이 20이 나오니까 직관적으로 n은 5다. 어차피 n은 자연수여야 하니까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5 곱하기 4는 20이다. 되겠죠? 바보. 네.
네. 지금 30-16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번호를 안 썼겠네. 네. 자, 4번. 10C n 플러스 5는 10C 2n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자, 두 개의 C가 같다는 건 아까 C의 특징이 얘기했죠? 정말로 C가 완전히 똑같이 생겨도 같겠지. 그런데 또 여기 동일한 n의 자리의 값이 같다면 여기 R 자리에 오는 둘이 합해서 이 공통의 n의 값이 된다라고 해도 둘의 C의 값은 같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R 자리가 완전히 같으면 즉 n 플러스 5와 2n 플러스 2가 완전히 같아도 두 C는 당연히 같겠죠? 그러면 넘겨서 계산하면 n은 3이다. 그래서 하나가 요 조건을 차비되게 하는 n 하나가 3의 값이 되고요. 또 하나는 요 R 자리에 오는 요 둘의 합이 여기 공통의 n이 되면 된다. 따라서 n 플러스 5 플러스 2n 플러스 2가 10이 되면 된다. 요걸 푸시면 돼요. 그러면 3n은 3이 돼서 n은 1 나오겠죠. 그래서 n이 3일 때도 이 두 개의 조합이 같다가 되지만 n이 1일 때도 둘의 조합이 같다 해서 답은 n은 1과 n은 3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네, 좀 빨리빨리 나가볼까요? 잠시만요. 시간을 얼마 있는지 알 수가 없네. 네. 다음 이제 30-17 R은 1 이상 NEI일 때 R 곱하기 NC R은 N 곱하기 N-1C R-1이 성립함을 보이자. 보이자 문제는 좌우변 잘 정리하시면 돼요. 좌변 먼저 정리를 하면 N-R 팩토리얼 R 팩토리얼 분의 R 곱하기 N 팩토리얼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정리해보면 네, 요게 뭐 요 정도 나눠서 n-r 팩토리얼에 r-1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요 정도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우변! 자, 우변을 정리해 볼게요. 우변은 n 곱하기 n-1 마이너스 r 플러스 1 하면 1이 사라져서 n-r 팩토리얼에 r-1 팩토리얼 되고요. 여기 분의 n-1의 팩토리얼. 자, 그런데 앞에 분수 앞에 곱해진 n을 분자에 가서 곱해주게 되면 n-r 팩토리얼 곱하기 r-1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 되겠죠. n부터 그 이하의 전체 곱이 되니까요. 그러면 결국 좌변과 우변이 같다. 그래서 좌변은 우변이다. 따라서 성립. 항상 문제에서 말하는 필요로 하는 마무리를 좀 해주는 연습을 해야 돼요. 나중에 서술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이렇게 딱 그 문제에서 필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딱 마무리로 딱 확실하게 언급을 해주면서 마무리를 하는 연습들을 지금부터 하셔야 언젠가의 실전에서도 자연스럽게 되는 거니까요. 네. 자, 여기까지가 이제 C의 공식을 주로 쓰는 문제들이었고요. 이제 뒤에서부터는 구체적인 경우들의 계산을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다 주면 되는군요. 네, 여러분이 보고 싶네요. 안 보이니까 또 혼자 하려니까 되게 심심해요. 자, 10명이 있고요. 10명 중에서 5명의 위원을 뽑는데요. 자, 그러면 뽑는 대상이 자격의 부분이 없죠. 자격 부분이 없어요. 자격 부분 없어요. 따라서 조합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특정 2인 포함. 자, 특정 2인을 포함한다는 게 10명 중에 누가 될지 모르겠으나 2명이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 2명을 반드시 5명 중에 포함을 하는 거예요. 경우의 수라는 건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경우의 수라는 건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우리가 모두 구해보는 거거든요. 따라서 가능성이 있지 않은 것, 즉 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고 이렇게 확정되어 있는 것들은 경우의 수가
한 가지라고 볼 수 있죠. 무조건 하나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아닌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특정 2인을 포함한다. 그럼 내가 뽑고 싶은 5명 중에 이 특정 2인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여기는 이미 고정된 거예요. 따라서 이 특정 2인에 대한 경우의 수는 한 가지가 되는 거죠. 한 가지.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전체 10명 중에 특정 2인 빼고 나면 이제 후보가 8명이 나왔잖아요. 그 8명 중에서 3명을 뽑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3명을 우리가 뽑는 경우가 83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5팩, 3팩, 9에 8팩이 되므로 5팩을 나누면 8, 7, 6이 되고요. 3팩이 2, 3, 6이므로 다 약분하면 8, 7에 56이 돼요. 그래서 특정 2인을 포함하는 건 그 둘을 그냥 포함하면 되므로 걔네 둘을 무조건 선택하면 되므로 경우의 수 한 가지, 나머지 3명을 채우는 게 56까지. 그래서 1 곱하기 56의 개념으로 전체 경우의 수가 56이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2번. 특정 2명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자, 특정 2명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는 주어진 이 후보 중에서 5명을 뽑으면 돼요. 근데 2명이 안 포함됐으면 좋겠는 거야. 내가 뽑는 경우 중에. 그럼 애초에 후보에서 그 둘을 빼놓고 하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특정 2명을 아예 빼놓고 진행을 한다. 그러면 후보는 10명에서 이 포함하고 싶지 않은 2명을 빼서 8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8명 중에서 5명 골라주면 되는 거죠. 자격이 모두 같으니까 조합으로 85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얘랑 같죠, 사실. 왜냐면 85는 여기 더해서 8을 만드는 83과 같기 때문에 그럼 83 계산이 56이었으니 여기도 56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됐죠? 그 다음 자, 이제 다 지우고 가볼게요. 유제 30-19로 넘어갑니다. 30-19 야구 선수 9명, 농구 5명, 3명의 대표를 뽑는데요. 이만큼이 있는데 이 전체 중에서 3명의 대표를 뽑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역시 이번에도 이 대표라는 것이 서로 자격이 구분되지 않죠. 자, 야구 선수와 농구 선수 중에서 각각 적어도 한 명의 선수가 농구 1명, 야구 1명 포함. 근데 그냥 포함이 아니고 적어도가 붙어있죠. 적어도가 나오면 뭐다? 지금 우리는 농구 3명을 딱 뽑았을 때 농구 출신 1명, 야구 출신 1명은 무조건 있었으면 좋겠는 거거든요. 근데 적어도가 붙어있잖아요. 적어도가 되면 어떻게 하자? 만족하지 않는 상황을 구해서 전체 경우에서 빼버리면 되겠죠. 전체라고 하는 건 3명의 대표를 뽑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3명의 대표를 뽑는 전체를 의미해요. 그러면 전체 합해서 일단 전체는 14, 13이 됩니다.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는 상황, 얘를 이제 해석해 봐야 되는데요. 만족하지 않는 상황은 농구에도 농구, 야구는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만족하지 않는 상황은 농구 출신만 올리가 있거나 또는 야구 출신만 다 온리로 들어있는 경우예요. 그럼 이 두 가지 경우가 모두 안 되는 거니까 각각의 경우를 다 빼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농구 출신만 온리 있는 건 농구 5명 중에서 대표 3명을 다 뽑은 거니까 5C3 되겠고요. 야구 출신만 온통 있는 건 야구 출신 9명에서 3명을 뽑는 거니까 9C3이 되겠죠. 이걸 다 예쁘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계산하는 과정은 뭐 제가 일일이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이 과정을 계산해서 하시면 정답이 270까지가 나옵니다. 네. 자, 유제 아닙니다. 30-20
자, 남녀 합하여 10명의 모임에서 2명의 대표. 자, 남과 여의 합이 10명이고요. 여기에서 2명의 대표를 뽑는답니다. 적어도 여자 1명이 포함되는. 적어도 여자 1명이 포함된대요. 자, 우리가 보고 싶은 게 적어도 여일 포함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역시 적어도가 나왔으니까 안 되는 경우를 찾아야겠죠. 적어도가 안 되는 건 여자가 하나 이상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데 안 되는 건 여자가 없다는 거죠. 여자 없음. 그렇다는 건 여기에 뽑은 대표에 남자만 온통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전체 경우 일단은 남녀 구분 없이 10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게 전체 경우가 되겠고요. 여기에서 남자가 없는 걸 뽑으면 되는데 우리가 이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게 바로 남자의 수죠. 남자의 수. 그쵸? 이렇게 되는 경우가 30가지니까. 네. 그래서 남자는 몇 명이냐라고 묻고 있으니 여기서 남자의 수를 x라고 놓아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10C2에서 빼고자 하는 남자 only의 경우가 x명 중에서 2명을 뽑는 xC2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30이 되면 된다. 네. 자, 얘는 8팩, 2팩, 분의 10팩이 되고요. 여기에서 x-2팩, 2팩, 분의 x 하시면 됩니다. 이게 30. 자, 숫자 계산 뿅뿅뿅 해보시면 8팩 다 지우면 19 되고요. 2 나눠서 2고 45. 아, 2고 45? 5고 45. 맞게 썼는데 입이 헛소리를 하고 있죠. 자, 얘가 또 나누면 x에 x-1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얘는 2고요. 마이너스 2분의 x-1이 30이 되면 되고요. 45에서 얘 빼서 30 돼야 되니까 2분의 x-1은 15가 되면 되겠네요. 따라서 x 곱하기 x-1은 30이고 역시 x는 사람의 수니까 자연수만 가능하죠? 따라서 곱해서 30을 만드는 연속한 두 수 중에 큰 수 x는 6이다. 남자는 6명. 따라서 남 30명.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유제 30-21. 9개의 숫자 1부터 9까지의 자연수 9개가 있네요. 만들 수 있는 5자리 숫자는 몇 개냐? 단, 각자리 숫자는 모두 다르고 3개의 홀수와 2개의 짝수를 포함해야 된대요. 자, 그럼 이 문제는 일단 보세요. 3개의 홀수와 2개의 짝수를 가지고 5자리 숫자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다 다른 숫자로. 그러면 일단 여기서 필요한 건 3개의 홀수와 2개의 짝수를 뽑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그럼 3개 뽑을 때 줄 세워서 뽑으면 안 되나요? 네, 3개를 여기 1부터 9까지 중에서 홀수 5개 있고요. 짝수 4개 있어요. 그럼 여기 중에서 3개 뽑으면서 줄 세우고 여기 중에서 4개 뽑으면서 줄 세우면 다시 그걸 합칠 때 이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너무 번거로워져요. 계산하기가 복잡하고. 그렇죠. 왜냐면 이렇게 사이사이에 낄 수도 있고 뭐 이거 2개 이렇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이렇게 각각 뽑으면서 순서를 세우고 그걸 합할 수가 없고요. 일단 5개가 다 뽑혀 있는 상태에서 내가 줄을 세울 5개가 다 뽑혀 있는 상태에서 걔들을 이제 줄 세우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홀수 5개, 짝수 4개가 있는 중에 순서 생각하지 않고 숫자 5자리 수를 만드는데 재료로 쓰일 애들을 골라줘요. 네. 아, 5개를 안 갖고 와서 코가 간지럽네. 자, 그럼 홀수 5개 중에서 홀수는 3개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랬으니까 3개를 골라요. 순서 상관없이. 일단 그냥 재료로 쓸 애들만 고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짝수 4개 중에서 짝수 2개 골라요. 그리고 이렇게 2개 고르는 거를 다 같이 해야 되니까 당연히 곱하기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재료가 되는 홀수 3개, 짝수 2개가 마련이 됐으면 걔네들을 이제 배열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구성으로 구성된 모든 경우의 5자리 수가 나오겠죠? 따라서 5개 줄 세우는 거 500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아, 간지러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착착착 예쁘게 계산을 하시면 정답이 7,200개가 나오게 됩니다. 네. 됐네요. 그렇죠?
동영상이니까 얘들아 필기를 못했어. 멈춰두시면 돼요. 바쁘게 쓰시지 마세요. 네. 수업 시간이 아니잖아요. 네. 멈출 수 있어요. 네. 잘 이해가 안 됐다. 돌아가서 다시 보세요. 네. 네, 수업 시간에 지나가지만, 네. 근데 수업 듣는다고 생각하고 혹시나 수업에서처럼 할까봐. 자, 서로 다른 모자 10개. 서로 다른이 중요하죠? 구분된다는 거예요, 이 10개가. 서로 다른 모자 10개. 서로 다른 가방은 5개. 이 중에서 3개의 모자, 2개의 가방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방금 이 문제랑 똑같죠? 각각의 카테고리에서 재료가 될 애들을 뽑고 줄을 세우시면 돼요. 그러면 10C 몇 개? 모자 3개. 가방은 5개 중에 2개. 하고 그거 줄 세우는 거 5가지. 5팩. 근데 이거 이렇게 다 동시에 해야 재료 뽑는 거 그것들 줄 세우는 거 결국은 다 동시에 해야 3개, 2개 뽑아서 5개 줄 세우는 게 완료가 되잖아요. 그래서 모두 다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애들은 이렇게 곱하기를 하면 되겠다 하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이걸 이제 뭐 숫자 계산이니까요. 숫자 계산은 네, 제가 일일이 보여주지 않겠어요. 일일이 하세요. 그래서 이걸 14만 4천가지. 네, 144000 이렇게 값이 나옵니다. 계산은 네, 그것까지 이렇게 네, 설마. 짜자짜. 다음 30-23. 김씨와 박씨를 포함한 성이 모두 다른 8명. 그럼 김씨, 박씨 포함 다른 성씨 8. 중에서 4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우는데요. 김씨와 박씨는 반드시 포함하고 서로 이웃하는 경우. 그러면 일단은 김씨, 박씨 포함해서 총 4명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쵸? 에코하죠. 근데 이제 이 문제도 아니 그러면은 이거는 4명 뽑아서 줄 세우는 문제니까 P로 계산하면 되지 않나요? 하는데 4명 중에서 임의로 무작정 고르는 건 사실은 김씨, 박씨 제외한 나머지 2명만이거든요. 따라서 김씨, 박씨를 포함해서 일단 김씨, 박씨는 무조건 있는 거고 나머지 2를 뽑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뽑은 2에다가 이 김씨, 박씨를 포함해서 줄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선택하는 경우와 줄을 세우는 대상이 동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뽑으면서 줄 세우는 P를 사용하실 수 없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일단은 줄 세울 후보인 김씨와 박씨는 무조건 대상이 있는 거고요. 나머지 2명을 뽑아봅시다. 나머지 2명. 전체가 김씨, 박씨 포함해서 8명 있는데 무조건 김씨, 박씨는 나와 있으니 남은 인원이 6명. 이 6명 중에서 불특정 2명을 뽑아야 되는 거죠. 그게 6시. 자, 그래서 이제 이 6시가 뽑히고 나면 이제 김씨, 박씨 이 뽑은 2를 한 열로 세워야 되니까 4명 줄 세우는 게 4팩. 그래서 2를 곱하시면 돼요. 2개 다 같이 해야 뽑아서 줄 세우는 게 되니까요. 그렇게 하면 결국은 4팩이 아니군요. 이웃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나머지 2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김씨, 박씨가 이웃을 한대요. 그럼 이웃하는 애들을 항상 묶어주시면 돼요. 그럼 이 묶음과 뽑은 애들 둘 해서 총 3을 줄을 세우면 되니까 3팩이 되고요. 이웃하는 애들은 묶어놓은 그 묶음 안에서 지들끼리 또 자리를 막 바꾼단 말이죠. 따라서 묶여있는 애들만큼 팩토리얼. 걔네들만큼 줄 바꾸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계산한 값이 180까지가 나오게 됩니다. 됐죠. 자, 30-24. A는 1, 2, 3, B는 1, 2, 3, 4, 5로의 함수를 F라고 한대요. 자, 우리 이제 그러니까 함수단에서 함수할 때도 언뜻 얘기하고 지나갔지만 어차피 이게 경우의 수란 말이죠. 함수의 개수 이렇게 얘네들 짝짓는 경우 만드는 게 그래서 또 나오죠.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단원과 단원이 다 낱개가 아니에요. 이렇게 어차피 다 그 동일한 내용들이 맞물리면서 가기 때문에 내가 일로 가면 안 나오는구나. 핫 네 나오는 거 아니야?
나오나? 아닌데? 아니야. 안 나올 거야. 그치? 자, 여기서 이렇게 가는 함수를 f라고 한대요. 자, 짝을 지워줘야 돼. 함수 x의 개수. 함수랑 함은 정의역, 화살표를 쏘는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가 화살표를 받는 집합, 공역의 원소 하나를, 원소 하나하나가 각각 하나의 원소를 선택하면 돼요. 다른 어떤 전제 조건이 없는 그냥 함수라고 하면 선택하는 y들에 대한 제약은 없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1번 함수의 개수. 그냥 여기서 여기 하나씩 골라서 짝짓는 거 함수의 개수를 구해라 하면 얘가 고를 수 있는 게 5가지, 2가 고를 수 있는 게 5가지, 3이 고를 수 있는 게 5가지의 선택이 있고 여기 정의역에 있는 원소 1, 2, 3이 다 짝을 하나씩 골라야 함수 한 세트가 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들은 다 곱하기로 계산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125가지 이렇게 되겠죠. 함수 한 개가 생긴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여기서 얘는 3이랑 짝을 지었대. 2는 2랑 짝짓는다고 했대. 3은 5랑 짝짓기로 결정을 했대. 이렇게 해서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공역에 있는 원소랑 다 이렇게 짝이 빠짐없이 하나씩 하나의 y랑만 짝이 생겨서 이렇게 짝들이 다 결정이 된 이 상태가 하나의 함수가 완성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해놓은 거는 이제 한 가지, 요 125가지 중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함수의 개수를 묻는 게 뭔지에 대한 걸 좀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간단히 설명을 해봤고요. 자, 2번 문제가 중요하죠. i가 j보다 작으면, 자, 이 i와 j는 뭐냐면 정의역에 있는 임의의 원소들을 표현해 본 거예요. 이 정의역에 들어있는 원소를 i와 j라고 임의로 표현을 했을 때 이렇게 그 둘이 이런 대소관계를 만들고 있다면, 그렇다면 i의 함수값과 j의 함수값, 즉 i가 선택한 y값과 j가 선택한 y값도 역시 큰 놈이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큰.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일단 보세요. 두 개가 서로 대소관계가 구분되는 다른 애들이면 그 함수의 결과인 y값도 대소가 구분되는 이렇게 애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등호가 없죠. 같으면 안 돼요. 무조건 달라야 돼요. 따라서 일단 이런 관계가 만족이 되려면 정의역에 원소만큼 y 원소가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 이거 기본 문제 할 때 했죠. 이렇게 대소가 정해져 있는 애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 이미 제일 큰 정의역의 원소한테 그 고른 3개 중에 제일 큰 거를 줘야 되잖아요. 그쵸? 따라서 이렇게 이 뽑은, 그럼 정의역의 원소만큼 y의 원소가 필요하니까 우리는 b에서 3개의 원소를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이 3개를 선택하면 어차피 큰 놈이 큰 걸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배열을 할 필요가 없다. 그쵸? 이미 대소관계에 대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배열이 필요 없어요. 따라서 B에서 3개를 뽑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건 조합 계산이다. 그래서 B에 있는 원소 5개 중에서 3개를 고르면 된다. 그러면 3팩, 2팩, 분의 5팩 해서 3 이렇게 약분하면 10가지 이렇게 되겠죠. 네, 10가지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80번이요. 열어줘야지. 네. 배고프다. 밥 안 먹었어요. 나는 밥을 안 먹었어요. 니들은 집에 가서 밥을 먹었니? 얘들아, 코로나 때문에 쉬는 거니까 PC방 가시면 안 돼요. PC방 가지 말고요. 집에서 계세요. 네. 됐네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래요. 삼각형을 만들려면 점 3개가 필요한데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점을 얘랑 얘를 골라서 삼각형을 만들어야지. 그러면
임의로 A, B, C라고 했을 때 A, B, C의 순서로 저 세 개를 선택해서 삼각형을 만드는 것도 C, B, A의 순서로 점을 선택해서 만들어도 어차피 그냥 동일한 위치에 고정되어 있는 동일한 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각형이 달라지지 않아요. 따라서 여기서는 주어진 7개의 점 중에서 삼각형의 꼭지점이 되는 점 3개만 고르시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삼각형이 될 세 점은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이 있죠? 한 직선에 있으면 안 돼요. 따라서 지금 여기 7개 점 중에서 우리가 점 3개를 선택할 때 그 3개를 이렇게 이미 한 직선인 곳에 놓여있는 이렇게 이 4개 중에 하필이면 3개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저 4개 중에서 3개를. 그쵸? 그러면 그건 삼각형이 될 수 없죠. 따라서 그만큼을 빼주셔야 돼서 여기 있는 요 4개만 후보가 있고 저 4개 중에서 3개를 고를 수 있는 모든 경우 4C, 3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얘는 31 이렇게 나와요. 네. 숫자 계산 하세요. 답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꺼지러 별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안 맞았어. 그리고 점을 찍어요. 네. 여기서도 역시나 삼각형 이걸 할 건데요. 봅시다. 일단은 점이 10개 있으니까 10C3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뺄 건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직선에 3개 이상이 있는 선에서 3개를 고르는 경우는 다 빼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보시면 자, 이렇게 이 별에 한 변이 되는 여기에 하나, 둘, 셋, 4개 있어요. 그럼 저 4개 중에서 3개를 고르는 경우는 다 빼야 되는데 이렇게 한 선에 4개가 있는 게 하나, 여기 둘, 셋, 넷, 5개 있잖아요. 이 5개에 대해서는 4개가 모두 한 선에 있어서 그 4개 중에서 3개를 고르게 되는 경우는 몽땅 다 삼각형이 안 돼요. 따라서 4C3을 몇 번? 각각의 4개씩이 놓여있는 직선분이 5개니까 그 5개를 다 빼주셔야 돼요. 다 다른 선분이잖아요. 그쵸? 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이게 100이다. 이렇게 되겠죠. 네. 우리 친구들이 갖다 놓은 얘가 물론 혼자 있으니까 춥네요. 네. 끄고 정리하시고 그 다음 넘어가서 26번. 조합 문제 중에 얘가 제일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조합 문제 중에. 보도록 합시다. 자. 유제 30-26. 볼록 십각형. 우리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볼록, 여기가 아닌가? 했죠. 자, 볼록 다각형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는 일반 다각형인데요. 그 중에서 꼭지점이 다 이렇게 바깥쪽으로 가야 돼.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도형들 다 볼록 다각형이에요. 그러면은 왜 굳이 구분하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꼭지점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는 이런 경우. 이런 경우를 이제 우리가 오목 사각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넓은 경우 중에 이제 혼란스러울까봐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 볼록 십각형에 대한 이 문제가 이제 우리 순열여기 문제 중에 좀 제일 까다로운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보시면 십각형이에요. 그래서 점을 10개를 찍을 거예요. 셋, 넷, 5, 6, 7, 8, 9, 10.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점을 찍어놓고 연결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꼭지점이 많아서 좀 원처럼 되지만 그래도 아예 없는 것보단 나아요. 오케이, 좋아. 아예 안 지우고 1, 2, 3번 다 해야 되는데. 자,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대각선의 개수 물론 우리 공식도 있어요.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는 대각선이라 함은 나와 이웃하지 않은 점들을 연결해서 생기는 이 볼록다각형 안에 생기는 선분을 대각선이라고 하죠. 그러면
한 꼭지점을 기준으로 얘를 조금 위쪽으로 하면 아닌가? 그게 그건가? 그게 그거네요. 망했어. 자, 그럼 얘는 한 점을 기준으로 보면 자기 자신과 나머지 두 개를 빼고 남은 점들하고 연결이 돼서 대각선이 생기는 거니까 한 꼭지점에서 그릴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 n-3개예요. 연결할 수 있는 점의 개수가 n-3개 되니까요. 나랑 양옆에 두 점, 3개 총 빼서. 자, 그런데 이렇게 n-3개씩 연결할 수 있는 꼭지점이 n개가 있잖아요. 곱하기 n. 그런데 이렇게 대각선 하나를 만들면 이쪽에서도 이 대각선을 세지만 이 점에서 그릴 수 있는 대각선 할 때도 얘를 세거든요. 그래서 두 번씩 카운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면. 그래서 중복인 나누기 2를 해주죠. 우리가 이걸 중1 때 공식으로 배웠어요. 이렇게 하셔도, 이게 기억나면 사실 뭐 1번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우리 순열 조업을 하니까 순열 조업으로 해보자면 일단은 대각선을 만들려면, 선을 만들려면 점이 2개가 필요해요. 그러면 진짜 지금 여기 10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변을 만드는 이렇게 두 점을 고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각선이 아닌 2개를 뽑아서 대각선이 아닌 변을 만들게 되는 경우를 어떻게 하면 돼요? 빼주시면 돼요. 그게 몇 개죠? 10개죠. 뭐 변 10개 빼면 되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이게 35가 나온다. 이렇게 되고요. 자, 2번이 이제 좀 2번이 좀 대각선의 교점 중에서 꼭지점이 아닌 점의 개수의 최대값을 구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고 하지라. 일단 2번이 되려면 이런 전제가 있어야 돼요. 최대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2번이 되려면 전제가 지금 이 볼록 십각형에 이렇게 대각선을 그리면 어떤 세 대각선도 한 점에서 만나지 않는다. 이거를 기본적으로 만족을 해야 여기 문제에서 얘기하는 최대의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왜냐면 우리가 선을 여러 개를 긋는데 선을 여러 개를 그어. 그러면서 이 선들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의 개수를 세고 싶어. 근데 만약에 벌써 3개만 그릴 때도 그래요. 3개가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없이 무조건 2개가 다 낱개 한 개를 만들 때 최대 교점이 생기거든요. 3개가 한 점에서 만나면 원래 이렇게 3개였던 게 그냥 하나로 줄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3개의 대각선도 한 점에서 만나지 않는다. 무조건 2개가 하나의 교점을 만든다. 이런 전제가 있다라는 그 전제 하에 그런데 그 교점이 꼭지점이 되지 않는 개수는 몇 개냐? 라고 묻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그럼 결국 보세요.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결국 여기 있는 대각선, 여기에 이제 그릴 수 있는 35개의 대각선 중에서 간지러워. 35개의 대각선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거죠. 그쵸? 그럼 2개를 선택하면 그 2개는 다른 애들하고 다 구분되는 교점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풀면 될까요? 그러면 사실 이제 그 아이디어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전체 대각선이 35개니까 35개 중에서 2개를 고르는 거야. 그럼 그 두 대각선이 만드는 이렇게 그 2개를 골랐을 때 그 2개에 의해서 교점 하나가 생기겠죠. 근데 문제는 고른 대각선이 이렇게 꼭지점을 교점으로 하면서 이렇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쵸? 아, 그럼 이게 너무 많구나. 그러네요. 근데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 꼭지점을 교점으로 하는 대각선을 다 구해야 되는데 그게 번거롭네. 그게 몇 개일까? 해볼까? 어차피 대각선이니까 얘는 포함이 안 되는구나. 그쵸. 이건 아니고
대각선의 개수만 구했으니까 요건 아니고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즉, 한 꼭지점에서 그릴 수 있는 7개 중에서 2개가 선택되는 경우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한 꼭지점에서 그릴 수 있는 대각선 7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경우. 이거를 빼주시면 돼요. 근데 이런 꼭지점이 10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10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빼면 되겠죠. 그쵸? 계산해볼까? 오우씨, 될까? 틀리는 거 아니야? 틀리면 어떡하지? 그러면 34 팩토리얼에 2 팩토리얼에 35, 34. 원래는 이렇게 안 풀거든요? 근데 퍼뜩 생각이 났어요. 10 곱하기 5팩, 2팩, 분의 7팩. 계산해보자. 아니지. 이게 35팩이지? 계산을 해버렸네요. 네. 그럼 이렇게 해서 35, 34, 나누기 2 이렇게 되고요. 시간을 봐야 돼. 씨. 이거 문제 계속 와.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나누시면 여기가 7, 6, 2, 3, 21, 210 이렇게 되겠죠. 너무 큰 거 아니야? 망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17? 네. 망한 거 같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같아요. 왜 안 되지? 35개 중에 2개를 고르면 꼭지점에서 만나는 경우만 다 빼면 되잖아. 그게 십각형이니까 하나, 둘, 셋, 72 7개고 그 중에 2개 그게 10개 그럼 나머지는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안 될까? 되는 건가? 빼볼까?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숫자가? 곱하기 35 5, 35 이미 안 될 것 같아. 안 돼. 왜 넘칠까? 씨. 될 것 같은데. 아니, 원래는 이렇게 안 풀어요. 원래는 이렇게 풀어요. 여기서 사실은 이렇게 그러니까 한 꼭지점에서 출발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렇게 대각선이 결국은 이런 식으로 안에서 엇갈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야 꼭지점이 아닌 교점을 이렇게 만드는 건데 그러려면 이렇게 대각선을 만들 수 있는 점이 4개가 선택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4개가 대각선으로 이렇게 크로스 되도록 연결하면 이렇게 하나의 교점을 만드는 대각선 2개가 선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꼭지점에서 이렇게 교점이 생겨버리면 이렇게 했을 때 요거 하나를 공통으로 하니까 교점을 3개만 선택하면 꼭지점을 3개만 선택해서 대각선을 그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문제는 원래 선생님이 평상시에는 이렇게 풀어요. 10개 중에서 4개를 고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개 중에서 순서 상관없이 이렇게 4개를 고르면 이렇게 4개를 골랐다고 쳐요. 그러면 여기에서 2개를 연결해서 대각선을 만드는 거지. 크로스가 4개. 그럼 이 4개를 가지고 크로스가 4개 2개를 연결하면 얘와 얘를 이렇게 건너 이렇게 퐁당퐁당으로 연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교점이 하나, 꼭지점이 아닌 대각선의 교점이 하나 생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요 대전제. 어차피 여기에 있는 이 십각형에 있는 대각선 중에는 어떤 3개도 공통의 대각선을 만들지 않는다. 무조건 2개는 하나의 교점을 만든다. 겹치지 않는. 그런 전제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4개 선택해서 크로스 해주면 무조건 대각선 그 4개에 의해서 생기는 대각선의 교점 하나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10C4만 계산하시면 돼요. 사실은. 그러면 10팩, 4팩, 6팩은 6팩 지워서 10 9, 8, 7이고 얘가 8, 3 해서 210이 나와요. 원래는 이렇게 풀어요. 심플하게. 근데 아까
대각선을 그럼 고르는데 여기 꼭지점에서 골라지는 것만 빼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 이거보다 더 넘치게 나오거든요. 왜 그런지는 고민해서 나한테 알려줘. 네, 아니에요. 자, 이따가 수업 끝에 왜 안 되는지 고민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3번. 일단 3번. 세 개의 꼭지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 중에 삼각형의 변이 볼록 십각형의 어느 한 변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문제는 이렇게 삼각형을 세 개를 그리는 거죠. 아니, 세 점을 선택해서 삼각형을 그려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세 개를 선택했을 때 그 연결한 꼭지점 세 개 중에 하나가 이렇게 변이 십각형의 변에 겹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딴 거 없죠? 10개 중에 3개를 골라요. 만들 수 있는 삼각형 전체를 찾는 거죠. 삼각형이 안 되는 건 없어요. 왜냐면 다 2개씩만 한 선에 있기 때문에 3개가 한 선에 있는 경우는 없어서. 여기에서 근데 이렇게 되는 경우, 지금 예시로 보여준 여기 한 변이 여기 십각형과 겹치게 되는 경우, 이렇게 되는 삼각형을 다 빼주면 돼요. 보시면 한 변을 기준으로 그럼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게 한 변만 겹치게 만들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다음에 여섯 이렇게 됩니다. 6개. 그렇죠? 네. 그래서 6개, 한 변을 기준으로 6개는 한 변이 겹쳐지면서 3개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변이 10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60개를 빼는데 이건 한 변이 겹침이 되는 경우예요. 자, 그 다음은 두 변이 겹치는 걸 빼볼 거예요. 자, 두 변이 겹친다는 건 이렇게 하나의 꼭지점을 끼고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두 변이 겹치게 그려지는 애들은 이 십각형의 꼭지점 하나를 끼고 가는 거기 때문에 꼭지점마다 하나씩 삼각형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럼 몇 개요? 10개가 되겠죠. 꼭지점마다니까. 그래서 10개를 또 빼줘요. 이 10개는 두 변이, 십각형과 삼각형이 두 변이 겹치는 경우.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계산한 결과는 50까지가 되네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개 남았네요. 근데 2개, 사실 이 26번이 제일 조금 고민할 게 많아요. 특히 2번이. 그렇고 나머지 2개는 간단하니까 얼른 해보도록 합시다. 얼른 하고 워크북 또 풀이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유제 30-27. 자, 10명의 학생이 있어요. 4명과 6명으로 조를 나눈다. 이렇게 인원이 다르게 조를 나누면 이 두 개가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순서대로 10명 중에서 4명 골라내고 나머지는 무조건 한 묶음 묶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묶는 이렇게 한 조를 만들 때 얘네들을 어떤 순서로 뽑았는지 의미가 없잖아요. 그치? ABC가 있어. 근데 그 ABC를 그냥 묶으면 한 조가 된다. 그럼 뭐 ABC 순서로 뽑았는지 BC 순서로 뽑았는지 소용이 없으니까 조합으로 10명 중에서 일단은 4명 조합 만드는 거 하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6을 묶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6을 하나로 묶는 건 그냥 한 가지죠. 뭐 선택하고 말고 할 게 없으니까. 결국은 앞에 4명을 어떻게 묶느냐에 따라서 4명과 6명으로 조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의 수가 나오는 거니까 이거를 계산하시면 이게 210이 나왔죠 아까. 210까지. 2번 5명으로 나누네요. 자, 5명으로 나눈다라고 하면 인원수가 같게 조를 나누죠. 그러면 일단은 똑같이 해요. 10C5 그리고 나머지 5명 묶으니까 1. 물론 5C5라고 하셔도 돼요. 근데 뭐 경우의 수 굳이, 그쵸? 그래서 아무튼 10C5 이렇게 되었을 때 여기에서 5명이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A, B, C, D, E를 일단 한 조를 묶고 남은 A, B, C, D, E, F, G, H, I, J를 이렇게 묶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조를 만들었다 돼. 자, 그런데 그냥 무작위로 5명 묶고 하나 나머지 5명 묶고 하나 나머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똑같은 구성인데 묶여지는 순서만 정확히 바뀌어서 F, G, H, I, J가 앞에 나오고 나머지가 여기 A, B, C, D 이렇게 나오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따라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인원이 같을 때는 이 같은 인원으로 구분이 되지 않는, 그쵸? 정말로 똑같은 구성인데 구성되는 순서만 이렇게 바꿔서 나오는 경우가 이 안에 중복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원이 같은 조의 수, 이렇게 이 조들끼리 순서만 바뀌어 있는 경우, 즉 지금은 인원이 같은 조가 2개고 그게 전부지만 그 2개니까 그 2개끼리 순서가 서로 순서만 바뀌는, 구성원은 같은데 만큼 중복이 돼 있다라고 해서 그만큼의 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만큼의 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얘는 126까지가 나온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마지막 자, 마지막 일단 봅시다. 마지막 유제 30-28 보시면, 네, 15송이를 가지고 하는 거죠. 15송이 1번 4, 5, 6 모두 다 다른 개수로 묶기 때문에 서로 순서 뭐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순서가 달라진 거나, 아까 무슨 순서가 달라질 수 있는데 어쨌든 얘는 4개 얘는 5개니까 완전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순서만 바뀌어 있는 이런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15C4 15개 중에 4개를 선택해서 4개짜리 묶음을 만들었어. 그럼 11개 남았겠죠? 그 11개 중에서 5개 뽑고 나머지 6C6 하시면 되는데, 뭐 얘는 1이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경우가 이제 이게 계산이 참 되게 그래요. 여러분 다 계산하세요. 630 아이고 오면 채점 해줄까?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물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꼭 4, 5, 6으로 해야 돼요? 5개 먼저 묶고 6개 묶고 4개 묶으면 안 돼요?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어차피 계산은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네, 상관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4송이 7송이. 그럼 요번에는 완전히 그 구성된 개수까지, 꽃의 그 한 조에 묶이는 꽃의 수가 똑같은 이렇게 얘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구성이 똑같은데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나오면 중복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해요. 15C4 11C4 나머지 하나 하고 다 곱하시고, 이 완전히 구성 개수가 안에 조원이 아니죠. 아무튼 한 조에 들어가는 그 구성의 개수가 완전히 동일한 이런 애들이 2개가 있으니 이 2개끼리 순서만 바뀌는 경우가 중복되어 있다. 따라서 2개가 자리 바꾸는 만큼으로 나눠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 200분의 1을 하셔야 됩니다. 그쵸? 계산은 5면 채점해줄래? 와씨 망했어. 옷에 색칠 공부했네.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55. 자, 그럼 이 경우는 15C5, 10C5 마지막 1 하시고 3개가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3개가 똑같은 구성으로 나뉘어졌는데 순서만 바뀌는 경우, 즉 3개가 자리만 바꾸는 경우는 다 똑같은 경우로 3팩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되고, 4번은 여기에 연결되는 거죠. 5송이로 나누고 나서 다시 3명한테 나눠준대요. 그러면 3번의 경우까지 해. 그러면 세 묶음으로 5개씩 나누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세 묶음이 나온 걸 이제 다시 나눠줄 거니까 그걸 나눠주는 경우 3팩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아니, 곱해주시면 돼요. 3팩을 다시 곱해주시면 돼요. 왜냐면 3번의 경우는 세 묶음을 만드는 것까지고요. 그걸 만들었으면 이제 나눠주니까, 나눠줄 때는 자격을 구분해 주는 거죠. 그래서 3개 줄 세우는 거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3번이 15C5, 10C5 나머지 1이고 여기에 3개가 줄 바꿔서는 거 이거 했는데 다시 여기에 3팩을 하니까 얘들은 지워지죠. 그래서 요거까지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즉 3번에다가 6배 하면 4번이 나오는 거겠죠. 네, 여기까지 하면 일단 유제풀이는 마무리. 네, 와서 답 체크하고 뭐 잘 이해가 안 됐던 거 질문합시다. 오케이.